I never knew when today could be wrong until I found you into the store I never knew. 안녕 비탐찌들, 비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같이 화장하는 영상 찍어보려고 카메라 켰는데요. 제가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비탐찌들한테 많은 거를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드릴 거는 제가 31년을 살아오면서 몸으로 부딪혀서 뼈저리게 알게 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알면 좋은 방법 15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게 어린 동생이 있다면, 아니면 제가 만약에 아기를 낳는다면 꼭 해주고 싶은 얘기기도 하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준 방법이기도 해서 우리 비탐찌들 편안한 공간에서 라디오 듣듯이 듣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편안한 무드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선 제 인생 패드, 아드망 패드로 피부 가볍게 정돈해주고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신상 제품들로 메이크업 하는 걸 찍으려고 했는데 비탐찌들한테 제가 할 얘기를 정리해서 뽑았더니 이게 몇 페이지예요.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야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느껴가지고 평소에 제가 맨날 사용하는 메이크업 제품들로 화장해보려고 해요. 먼저 비탐찌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인생 방법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힘듦이 있다는 거를 잊지 않기인데요. 뭔가 막 SNS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비교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고민 하나 없을 것 같고 되게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할 것만 같고 막 이런 생각하니까 그에 비해 내 인생은 되게 모자란 것 같고 약간 나에 대한 혐오까지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나보다 상황이 나은 사람은 많을 수는 있어도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립 세럼도 미리 발라놓을게요. 약간 산뜻한 오일 세럼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발라주면은 직후에 바로 부들부들해져요. 미리 불려놓을게요. 그리고 헉슬리 프라이밍 에센스, 이거는 화잘먹 에센스죠. 촉촉하니 너무 좋아요. 허옇게 들뜰 때 발라주면은 각질이랑 피부 결을 싹 잡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초중반에 처음으로 되게 허탈함 같은 걸 느낀 게, 저는 이렇게 취업하고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뭐 저축을 하고 이러면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모든 걱정 고민이 사라지고 이제 내 인생 여기서부터는 이제 땡 하고 행복해지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든 고민거리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작은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겨요. 근데 저는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고민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인간이라는 거를 생각하면은 되게 묘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 재테크 영상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엄청난 자산을 가진 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들도 다 각자의 고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고민을, 이 사람의 고민, 나의 고민을 비교할 수 없게 됐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 사람의 고민은 또 이대로 크고 나의 고민은 나대로 큰 거기 때문에 너 고민보다 내 고민이 더 심각해라고 말하는 거는 참 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의 힘듦도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게 되니까 서로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지? 우리 힘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퓨전시가 단종이 되면서 다시 잘 쓰고 있는 라운드랩 자작나무 무기자차 선크림인데요. 이거 셀퓨전시랑 사용감이 정말 비슷한데 이거는 살짝 이렇게 하얀빛 크림이에요. 근데 바르는 순간에 이게 바로 피부에 싹 융화가 되면서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무리는 산뜻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잘 쓰고 있습니다. 선크림은 이거 제스잽에서 보내주신 브러쉬 한번 사용해서 발라볼게요. 되게 촘촘해서 펴바르기 뭔가 괜찮아 보여요. 촘촘한데 부들부들해서 확산력이 매우 좋네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장하고 싶은 이유, 그리고 지금보다 더 잘 되고 싶은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설정하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낀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뭔가 내가 성장하려고 되게 열심히 살다가 보면은 이게 내 욕심인가? 내가 너무 무리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열심히 일하다가도 나 또 이렇게 너무 무리하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하게 죄책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장하고 싶은 이유가 상세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성장하고 싶으세요?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좀 명확하게 나왔어요. 나중에 진짜 뭐 경제적인 거나 금전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난처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 욕심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 욕구가 되게 강해서 더 전문적이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정해지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더 뿌듯하고 나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바를 때는 흰색 컬러인데 또 바르고 나면은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픽싱이 되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바를 때는 촉촉하거든요. 근데 만지면 묻어남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촉촉한데 깔끔한 마무리에 무기자차 선크림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파운데이션 발라줄 건데요. 파데는 이거 그때 제가 인생 파데로 또 추천드렸던 디올 포에버 24hour 웨어 하이 퍼펙션 파운데이션 EN 컬러입니다. 이거 저는 전반적인 사용감이 너무 다 만족스러웠거든요. 근데 디올 파데 제품에 데이신 비탐지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디올 쿠션에 데인 적은 있는데 디올 파데는 이 제품을 처음 만났는데 저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24 웨어 하이 퍼펙션 안 써보신 분들은 저는 이거 써보시는 건 추천드려요. 지속력까지도 다 만족을 한 제품이라 너무 좋습니다. 피부 표현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피카소 스패츌러에 첩첩첩첩 묻혀줘가지고 모공에 먼저 쓱싹 발라주도록 할게요. 확산력도 되게 높아요. 촉촉하게 펴발려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방법 세 번째입니다. 내가 말한 것까지가 내 인생이다. 이거 진짜 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시는 편이세요? 저는 20대 후반부터 저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된 편인데 나에 대해서 하나씩 알다 보면은 누군가 이거 해봐 이거 좋더라 하면은 나는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아. 나는 내 성향에 이건 안 맞아 라고 이렇게 답변이 바로바로 나가잖아요. 저는 그게 요가였어요. 가쁜 요가. 이건 좀 비유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누가 이제 요가 얘기하고 그래도 나는 뭔가 이렇게 같은 자세 유지하는 거 약해가지고 나는 지구력이 강한 운동이 좋아. 그래서 나는 요가는 내 성향이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많이 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 제가 나중에 요가를 할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 요가는 내 타입이랑 맞지 않는다고 정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인생이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난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라고 말을 하는데 나한테 로또 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진짜 희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살다 보면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진짜 그런 일도 있지만 대부분 그 확률로 이끌어서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내가 안 된다고 말을 뱉는 순간부터 그거는 일어날 확률이 되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 좀 많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아요. 그냥 말하는 거에서부터. 저는 요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지 않아서 하고 싶다, 해볼 의향이 있다라고 말하진 않을 건데 제가 앞으로 뭐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초반에 이제 유튜브 시작할 당시가 정말 유튜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튜브 한다 그러면 약간 관종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그냥 뭐든 시작하는 걸 좀 좋아하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냥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주변의 반응들이 물론 저는 그렇게 엄청 귀담아 듣진 않긴 했지만 제가 막 커버 메이크업 같은 거 올리면은 약간 막 웃고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저거 왜 해? 되게 약간 웃기다 이런 느낌이 있을지라도 좀 내 자신을 믿어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좀 바를 때는 촉촉하잖아요. 근데 바르고 좀 시간이 지나면 진짜 묻어남이 아예 없게 완전 깔끔하게 픽싱이 돼요. 그리고 진짜 놀랬던 게 피부 표현이 너무 섬세하지 않아요? 계속 터치하는데도 들뜸도 안 보이고 이게 진짜 그런 파데예요. 각질을 좀 눌러주면서 진짜 매끈하게 피부 표현 만들어주는 파데예요. 그래서 얘는 막 글로우 파데라고는 할 순 없지만 은은한 윤광이 아주 살짝 돌면서 피부가 정말 좋아 보이는 파데다. 그리고 방법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진짜 두려울 때만 느끼자. 이퀄 트라우마 이겨내기인데요. 생각보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눈으로도 많이 보잖아요. 특히 제가 잘 안 보는 게 블랙박스 그 영상 뜨는 거. 저 그거 진짜 안 봐요. 그거 보면 운전 못해요. 그런 것처럼 살아오다 보면은 되게 충격적인 일들도 경험을 하면서 내 안에 좀 무의식적으로 트라우마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 책 클로지였나요? 거기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 내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보들이 나중에 내가 뭔가 선택을 할 때 그런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 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희박한데도 되게 과대포장을 해서 두려움이랑 불안을 느껴서 그 선택이 어려워지는 거를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할 일이 있으면은 이거를 했을 때 장단점, 이거를 했을 때 장단점, 이거를 비교해서 보고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말하면 막 감정도 없는 것 같고 약간 기계처럼 사는 것 같잖아요. 저 파워 ENFP거든요. 살아가기 위해서 약간은 좀 정제된 그런 ENFP입니다. 이렇게 이제 파데까지 발라줬고요. 그리고 컨실러는 오랜만에 이거 쓸게요. 페리페라 더블 롱웨어 커버 컨실러 03 클래식 샌드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광고도 했던 제품인데 너무 좋고 가성비도 이게 정상가가 6,000원이라서 너무 좋은 제품. 브러쉬로 다크서클 먼저 이렇게 커버해주고 손으로 톡톡톡톡
그리고 5번째인데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된다고 자책하지 말기.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후회하는 마음 있잖아요. 후회하는 거. 막 뭐 했는데 나 이거 괜히 했어. 나 머리 괜히 잘랐어.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거가 되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달렸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도했는데 그게 안 좋게 끝났어요. 그러면 그 일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으려면 안 좋은 경험도 그거를 발판으로 생각하고 그냥 딛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성장하는 힘이 좀 강력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보통은 약간 내 경험에 데이터가 하나 쌓였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걸 본 적이 많거든요. 이런 거를 회복 탄력성이 좋다고 하는데, 또 인스타그램 보다가 본 내용인데, 인터뷰어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여성분께. 그럼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안 돌아가고 싶다. 그 이유가 인생은 이제 긴 여정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런 순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것 또한 나한테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다. 라는 식의 대답을 하는 거 보고 와, 진짜 이거다. 지금 봤을 때 후회될 만한 일들이 있어도 내가 실패를 해도 지나고 나면은 그게 되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는 그 선택 안 하면 되잖아요. 뭔가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너무 자책하거나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인데 여러분, 6번째는 성장했을 때 멈추지 말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성장을 꾸준히 하고 싶다는 마음이 욕심이 아니고 오히려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막 번아웃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번아웃의 기초가 저는 익숙해지는 거에서부터 온다고 느꼈어요. 내가 과거의 나보다 성장하는 게 느껴져서 그거에 익숙해지는 순간 뭔가 안정적인 거에서 오는 만족감, 행복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이제 성장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늘 그 고통스러운 슬럼프의 시간이 오는 걸 경험했어가지고 저는 이제는 지금의 이 현재 상황보다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슬럼프가 오지 않기 위해서 더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이유를 일단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진짜 좀 성장된 것 같네? 멈추려고 할 때 멈추면 안 돼요. 이렇게 좀 건강하게 성장된다고 느낄 때 이게 슬럼프가 오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더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뭐야 오늘 밀가루 인형 아니야? 이렇게 파우더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베이스는 끝! 쉐딩이랑 하이라이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블러셔, 립, 아이 메이크업 순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제스집에서 보내주신 브러쉬인데 이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쉐딩 막 묻혀서 이렇게 딱 잡고 그냥 이렇게 쓱 하잖아요? 쉐딩이 생겨있어요. 근데 부자연스럽지도 않고 진짜 라인이 싹 가 있어가지고 너무 편해요. 여기 광대 라인도 이렇게 한번 감싸주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7번째 말씀드리면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일은 피하기. 제가 이거 진짜 얘기 듣고 띵 했던 게 금쪽이 여러분들 많이 보세요? 저 진짜 금쪽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금쪽이 보면서 처음 알았던 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몸의 체력, 그 몸의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충격 먹었거든요. 제가 어쩐지 업무 외의 일로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기가 쏙 빨려가지고 일할 욕구도 전혀 안 생기고 그냥 그날 하루를 허투루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쪽이를 보면서 이래서 내가 이랬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그 관계에서 오는 감정 싸움이나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피하는 게 이득이더라고요. 물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감정 싸움, 이야기는 필요하지만 다 인간이다 보니까 100% 모두 누구에게나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황을 구분해서 불필요하다라고 느껴지면 어느 정도는 피하는 게 내 정신 건강에 좋다는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피부 표현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진짜 뭘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픽서를 안 발랐는데도. 디올 파데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투쿨포스쿨 디파인 블렌더 브러쉬로 코 끝에 강하게 쳐주고 코 옆도 쳐주고 저는 코가 살짝 오른쪽으로 휘어서 여기 콧대를 터치해주고 나머지는 살짝만 감싸줄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의 인생 진주, 인생 하이라이터를 이 피카소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음영 넣어준 곳 바로 위에 이렇게 진주를 박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방법 8번째는 내가 꼭 하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일은 돈 주고 배우기. 이거를 제가 언제 느꼈냐면은 저는 파워 ENFP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계획하면은 그 계획대로 안 할 때가 정말 많아요. 되게 신기한 게 저는 계획은 잘 세우거든요. 계획 세우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하고 즐기는 편인데 그 계획이 성사되는 일이 매우 적어요. 근데 제가 와, 이렇게 하면은 나 같은 사람도 되네 싶었던 게 일본어 공부였는데요. 제가 전화 일본어 하는 거를 3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하루에 20분 동안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일본어 원어민 선생님이랑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전화만 하면 돼요. 처음에는 교재가 있었는데 이제는 선생님이랑 저랑 너무 편해져가지고 교재 안 하고 그냥 진짜 수다만 떨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어느 정도 기초가 돼야 약간의 대화도 하고 그런 거긴 한데 그냥 뭐 진짜 왁가리 맛있다 막 이런 거 3년 동안 맨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돈을 이미 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주시니까 제가 또 이걸 안 받을 수가 없어서 그냥 받게 돼요. 그 시간이 되면. 그게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3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따로 단어 공부나 뭐 진짜 책을 보는 것도 아닌데도 심지어 지금은 드라마 같은 것도 안 보는데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때 느낀 게 내가 배우고자 하는 일들은 내가 그 돈을 지불을 해서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겨야 실행까지 한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 요렇게롬 음영이랑 하이라이팅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블러셔 샀는데요. 아니 롬앤 피치칩이 리뉴얼된 거 저 몰랐는데 이게 기존 거고 이거가 이번에 나온 피치칩이거든요. 컬러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코랄빛 느낌인데 이거는 너무 오렌지 느낌이에요. 너무 오렌지빛이 많이 돌긴 한데 한번 살짝 발라볼게요. 저는 블러셔 바를 때는 이렇게 두 개를 무조건 씁니다. 먼저 큰 걸로 넓게 발라주고 포인트로 한 번 더 강조를 해줘요. 이렇게. 약간 비슷하긴 한데 확실히 약간 오렌지빛이 많이 돌다 보니까 구운 오렌지 느낌이 나긴 하네요.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확실히 덜해요. 그리고 여러분 벌써 9번째인데요. 즐기고 계신가요? 전 너무 재밌어요. 9번째는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연락 오는 친구는 놓치지 않기. 물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친구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뭐 늘 성장만 하고 늘 일만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너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 연락이 와준 친구들은 아 진짜로 갑자기 울컥해? 아무 조건 없이 진짜 나를 많이 생각하고 위해주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같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친구도 너무 중요하지만 노는 것만 하는 친구는 누구나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랑 마음을 나누는 친구는 모두가 될 수는 없더라고요. 그게 나눠질 때가 언제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연락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나를 마음으로 위해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진짜 그런 사람들은 놓치지 않는 게 좋다고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구운 오렌지 같죠? 저 기존의 피치칩 조금만 포인트로 더 발라줄게요. 왜 바꿨어요? 여기에다가 포인트로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뽀용뽀용하게 좀 핑크빛이 올라가는 느낌이 살짝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입술에 쉐딩 넣어준 다음에 입술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눈화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웨이크메이크 블러링 쉐딩을 이거 아바마트 총알 브러쉬 제가 최근에 쇼츠 올렸었죠. 진짜 저는 아바마트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 있더라고요. 아바마트 진짜 저렴하고 퀄리티 좋은 브러쉬 많아가지고 이렇게 세밀한 브러쉬들은 겟 해놓으시면은 그냥 언제든지 유용하게 잘 써요. 그라데이션 들어가기 전에 그림자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좀 입체감 있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하트 퍼센트의 오트 베이지로 여기 입술 안쪽에 색소 침착을 죽여주면서 그림자를 한 번 더 넣어줍니다. 이게 그림자 넣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저는 색소 침착 잡아주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10번째 방법인데요. 10번째 방법은 내 성향이랑 비슷한 사람이 말하는 동기부여, 자기개발 방법 얻기입니다.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뭔가 되게 자기개발이나 그런 동기부여에 도움 될 것 같아가지고 봤는데 나랑 좀 타입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나랑 성향이 너무 다른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뭔가 MBTI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까 이 책이 좋아 그러면 모두가 다 그거를 사서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되게 작가분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내 성향에 맞는 그리고 내 성향이랑 비슷한 분의 영상이나 책을 보면은 더 이입이 잘 되고 적용하기가 쉽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클리오 듀이 블러 틴트 누드 블룸으로 배경 한번 슉 깔아줄게요. 진짜 인생 틴트.
근데 되게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 책을 진짜 못 보거든요, 여러분. 근데 관심이 정말 많아요. 뭐 너무 맛있어 보이는 그런 책도 사면은 뒷부분에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제 성향에 맞추라고 했잖아요. 책을 읽고 서로 요약해서 대화하는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이입도 잘 되고 이 사람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생각했네? 나도 이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 거를 저도 그냥 다이어리 같은데 바로 적어가지고 뭐라도 하나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ENFP인 제가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입술 조금 고민되긴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이거 제가 처음으로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피아 라스트 벨벳 틴트 꽃보다 산란 컬러. 이거 진짜 안색이 확 밝아지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요즘에 그냥 생얼에도 좀 바르거든요. 안쪽에만 살짝만 바를게요. 뭔가 이 모브한 느낌을 죽이고 싶지 않아. 이렇게만 살짝만 발라도 될 것 같아요. 눈썹도 마찬가지로 제가 눈썹 그려주기 전에는 늘 쉐딩을 묻혀가지고 배경을 깔아주고 시작해요. 그리고 눈썹 그린 다음에도 한 번 더 깔아주기도 하는데요. 이거 해주고 안 해주고 그 눈썹 퀄리티 차이가 엄청 커요. 그라데이션이나 그리고 눈썹 중간중간에 약간 비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없고 눈썹만 떵 이렇게 있는 듯한 현상이 확 줄어가지고 이렇게 꼭 깔아주고 그 다음에 눈썹 그려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번째인데요. 이거 저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화나 감정 대신 대화로 내가 느낀 감정 표현하기입니다.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화를 내다 보면요. 본질이 흐려져요. 되게 지혜로운 분들을 보면요.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뭔가 저 사람은 감정이 없나? 라고 느낄 정도로 되게 차분하게 자기가 불편하게 느꼈던 거, 자기가 좀 아쉽다고 느꼈던 거를 말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저 사람이니까 가능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도 연습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저도 되더라고요. 그게 된 순간부터는 화가 되게 에너지 소모가 불필요하게 많이 되는 거고 그리고 화를 내도 바뀌는 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짜증만 날 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감정을 대화로 잘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낀 게 가족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가족도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힘들면은 내 감정도 몰라주고 내 마음도 이렇게 몰라주고 진짜 너무 서운해 막 이렇게 느낄 때 있는데 사람은 신이 아니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대화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뭔가 불편하거나 내가 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낀 게 있으면 화를 빼고 내 감정을 담백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정말 효율적이고 정말 서로서로에게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늘 잘 쓰고 있는 에뛰드 베어에지 슬림 브로우 01 다크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눈썹에 이렇게 빈 부분들 좀 라인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벌써 12번째입니다, 여러분. 책이나 자기계발 같은 영상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게 있다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계발 영상 같은 거 보면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정보를 습득을 하더라도 그거를 정말 실행하는 사람은 소수래요. 그리고 저도 그 소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실행을 안 하면 그냥 잔지식만 계속 쌓여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내 경험담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잔지식에 되게 의지하는 느낌이 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을 때 너무 좋았던 방법은 내가 뭔가 인사이트를 얻거나 이건 진짜 나도 해볼만 하다 싶었던 것들이 있으면 아주 작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놓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재테크, 부동산 이런 거 관심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냥 근처에 부동산 아무데나 그냥 예약 전화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럼 예약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가면은 뭐라도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또 얻은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얻은 걸로 다음에는 또 뭐 이런 걸로 해봐야겠네? 라는 생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냥 그 작은 연결고리만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실행하기가 되게 수월해지더라고요. 저는 환경을 바꿨어요. 사무실에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바꾸고 이 공간에서 바로바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제이분들이 보시면 약간 우습겠지만 제가 ENFP라고 얘기하면은 좀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세요. 당연히 이제 제일 줄 알았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는데 저 정말 충동적인 인간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좀 환경을 바꾼다든지 나에게 일부러 규칙을 준다든지 근데 그걸 나 혼자 정한 규칙이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공간에 저를 그냥 이렇게 끼워서 넣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바뀌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눈썹 이렇게 가볍게만 그릴까 봐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오늘? 왜 이래? 그리고 더샘 샘물 브로우 카라 04 애쉬 브라운 컬러 요거 요새 맨날 쓰고 있죠? 요거를 양을 꼭 덜어준 다음에 이렇게 눈썹 부분에 살살만 터치를 해줍니다. 약간 눈썹에 너무 떡지는 느낌이 있으면은 좀 투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만 지나가줘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복은 인사에서부터 시작된다. 아, 너무 약간 꼰대 같나요? 아, 근데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매직입니다. 인사는 매직이에요. 오가면서 주고받는 가벼운 인사 있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그냥 다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냥 가볍게. 그 인사를 했을 때 되게 이 사람은 나랑 대화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인사는 제가 느낀 것 중에 정말 시작점이고요. 그 인사를 이제 시작으로 만약에 대화를 하게 된다면 이제 공감하고 잘 얘기 들어주고 나도 내가 느낀 그런 감정들을 잘 표현을 하고 이런 게 이루어지면 진짜 되게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오늘 눈 화장은 조금 가볍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에스쁘아 SS 룩북이죠 아마? 필로우 피치에서 이 컬러 묻혀가지고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경계심을 갖고 이 사람을 대하면 당연히 상대방도 사람이니까 그걸 느끼고 그 사람도 경계심을 갖고 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볍게 나는 대화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컬러를 섞어가지고 안쪽 음영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여기 살짝 여기 이제 눈썹 끝나는데 많지 이렇게 나와줍니다. 제가 요즘에 그 강아지 눈매상으로 메이크업 하는 거에 완전 꽂혀가지고 거의 맨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눈꼬리 끝쪽에만 이렇게 빼주고 아래도 가볍게 쓸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네 번째 말씀드릴 건데요.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줄지 고민하기입니다. 약간 말이 좀 애매모호하죠? 이게 어떤 거냐면 저도 사실 이거를 최근에 느껴가지고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해서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되게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아 뭔가 진짜 막 자신감이 막 가득하고 빛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한테서 오는 인사이트? 약간 영감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나한테도 적용해서 나도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줄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뭔가가 이제 생겨나겠죠? 그러다 보면은 나의 선한 정체성이 좀 자리를 잡는다고 느꼈어요. 쉽게 생각하면 만났을 때 되게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마다 주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흘러가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나는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정체성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비탐지들한테도 저는 올해 한 해 비탐지들한테 많은 걸 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도 있어요. 저는 제 정체성이 비탐지들에게 제가 아는 거를 많이 나누고 공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공표를 한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대요. 일단 말을 뱉어놓고 나면은 내가 말을 뱉은 것 때문이라도 조금 더 실행력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루리디아 베이직 팔레트에서 요거 피카소 215 브러쉬를 사용해서 음영 컬러를 묻혀준 다음에 여기 눈꼬리 쪽이랑 쌍꺼풀이 연장돼 보이게 미리 음영을 깔아줍니다. 제가 이 쌍꺼풀이 갑자기 끝나는 눈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장돼 보이게 미리 음영을 깔아줬을 때 효과가 진짜 확확 보여요. 제가 봐도. 이렇게 조금 이쪽이 뒤쪽으로 트여있는 느낌이 확 들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여러분. 공감하는 마음이랑 경청하는 귀, 각기인데요. 뭔가 내가 살아가다 보면 또 팍팍하고 힘든데 내가 이런 마음까지 또 가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나도 힘들 때가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이 또 힘들 때도 있잖아요. 이게 되게 주고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귀한 친구들, 정말 감사한 친구들,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연락 준 사람들한테는 그 경청하는 귀,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엄청 큰 계기가 있지 않는 한 좀 바뀌기가 쉽지 않기는 해요. 근데 내 소중한 사람이 말하는 거에 귀를 일단 기울이고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을 했는지 경청을 해서 듣다 보면 공감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 진하게 공감하는 게 느껴졌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나랑 끈끈하게 커넥트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정말 심각하게 힘들어하는 지인들이 주변에 있다면 어설픈 위로나 표현보다는 그냥 조용히 공감하면서 토닥거려 주거나 아니면 그냥 눈물 한 방울 같이 흘려주거나 그러니까 굳이 많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잘 들어주고 그냥 같이 찐으로 공감해주는 거. 그게 사람한테 진짜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친구 관계, 뭐 연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되게 일을 할 때도 적용되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일하다 보면 되게 화나는 일들 많잖아요.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렇게 말하지?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렇게 막 하지? 할 때가 많은데 어떤 의도로 말한 건지 먼저 생각을 하고 같이 대안을 마련해서 이끌어 나가는 식으로 하면은 진짜 서로 윈윈한다? 성장한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진짜 피드백 주고받는 거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피드백을 진짜 잘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그 감정은 빼고 담백하게 팩트 그리고 대안 방법을 같이 얘기해 주시는 분들. 피드백만 봐도 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려면 저는 기본이 이 사람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일단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느껴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일하는 데 있어도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15가지 다 소개해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눈화장 마무리 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말하다 보니까 음영밖에 못했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라이너를 해줄 건데 요즘에 제가 신기하게 잘 쓰고 있는 롬앤 한올 쉐이드 라이너 뮤티드 브라운을 발라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다 썼어요. 다 써가지고 이렇게 날렵한 브러쉬에 콩콩콩콩 묻혀서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요새는 그 약간 강아지 눈매상으로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매 모양대로 빼줍니다. 이게 롬앤 이 아이라이너가 진짜 잘 지워지는데 저는 워낙 파우더를 또 짱짱하게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잘 지워지는 타입도 생각보다 오래 유지가 되는 눈매예요. 그래서 얘를 진짜 묘하게 잘 쓰게 돼요. 왜냐면 잘 지워지는 만큼 발림성도 되게 묽고 부드러운 타입이라서 블렌딩도 쉽고 뭉침 없이 쓱쓱 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럼 눈매 맞게 쓱 빼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한 번 더 이렇게 눈매 맞게 음영을 잡아주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눈이 트여 보이게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뭔가 일방적으로 좀 여러분들은 안 궁금한데 저 혼자 인생 방법 막 15가지 준비해오고 이런 건 아닐까 좀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영상이 좋으셨다면 저의 이런 좀 생각, 마음가짐 이런 거를 듣고 싶다면 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직업 애교살 디올 로즈골드 팔레트에서 이 컬러 막 깨져가지고 난리 났는데 이 컬러 묻혀가지고 단독으로만 애교살 발라줄게요. 요새 많이 하는 게 여기 끝 쪽에 포인트를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탐제 댓글 보니까 제가 살짝 강아지 눈매상이어서 이게 어울리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눈매마다는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날렵하게 브러쉬 옆면을 이용해서 발라주면은 두껍지 않게 얇게 그려주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음영을 넣어주는데 어디다 넣어주냐면 제가 요새 습득을 한 포인트가 저는 이 눈 아래가 아니고 이 옆면 쪽에 음영을 넣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쉐딩을 묻혀가지고 이 끝 쪽에 음영 하이라이팅 발라준데 바로 아래를 이렇게 발라주면은 눈이 아래쪽으로 트여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옆으로도 길어지고 아래로도 길어지고 좀 사방으로 트여져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포인트는 그 글리터를 발라준 아래에다가 바로 이어서 음영을 넣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루리디아에서 이 음영 컬러 있죠? 이거를 살살 묻혀서 애교살 발라준 위쪽에 살짝 음영을 넣어줘야지 눈에 입체감이 생기면서 애교살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끝쪽에서는 일자로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섀도우만 했을 때 좀 많이 번진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자연스러운 음영 컬러의 라이너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해서 발라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눈매를 맞춰주고 살짝 눈에는 오렌지빛이 도는 게 아쉬워가지고 아까 피치치 블러셔 있잖아요. 이걸 살짝 묻혀서 눈에도 조금만 더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어머 오늘 되게 뽀용뽀용하게 됐다. 그러면 저는 이따가 이쁜 척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되는 댓글들은 바로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I never knew when today could be wrong until I found you. And to the store I